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그릇 국밥 냄새가 퍼지는 새벽. 쓰러져 가던 한 사람을 살려낸 뒤로 팔방의 이름이 조용히 번지기 시작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실혼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실혼야담의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장터는 늘 그랬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고 국밥 냄새가 골목을 채우며 사람들은 하루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국밥집 심부름꾼 팔방은 그 소란을 비집고 다니며 그릇을 나르고 숟가락을 씻고 허드레시를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쌀자루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만 팔방은 모른 척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문턱 밖으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지요. 옷은 말쑥한데 발목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길을 돌아온 사람처럼요. 사내는 문설주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다가 마침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 좀. 팔방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물동이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사내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혀끝은 불다 못해 검붉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땀은 흘리는데 등줄기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지요. 팔방은 사내가 물을 벌컥 들이키려는 순간 손등으로 컵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뭐라고? 지금 한 번에 들이키면 속이 놀라서 더 막힙니다. 사내가 눈을 치켜뜨려 했지만 그 눈은 이미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팔방은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하나가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붙어있는 숨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뿐이었지요. 팔방은 사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느렸고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팔방은 손목을 놓고 이번엔 사내의 손톱을 봤습니다. 손톱 밑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지요. 팔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이 아닙니다. 주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독이 아니면 뭐야? 더위도 아닙니다. 그럼 속이 얼었습니다. 주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콧김을 뿜었지만 팔방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뜨거운 숯을 꺼내 헌 그릇 밑에 넣어 작은 열기를 만들고 자투리 3배를 물에 적셔 짜낸 뒤 사내의 배 위에 얹었습니다. 아가, 내가 뭘 안다고? 잠깐만요. 팔방은 사내의 입가에서 아주 희미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술 냄새도 국밥 냄새도 아닌 약간 달큰하고도 쓰디쓴 냄새. 그리고 옷깃 안쪽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은 풀즙 자국. 팔방은 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속을 차게 만드는 풀 자주 씹으면 혀끝이 갈라진다. 팔방은 부엌 한쪽 말려둔 생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대추를 2알, 소금 한 꼬집을 더했습니다.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걸 왜? 속을 깨워야 합니다. 국밥집에서 약을 다릴 셈이냐? 그럼 사람을 여기서 보내겠습니까? 주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들고 있었지요. 팔방은 물 한 종지에 생강과 대추를 넣어 아주 짧게 끓였습니다. 향이 확 올라오자 사내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팔방은 사내의 목을 억지로 젖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 끝에 약물을 묻혀
입술에 살짝살짝 대어 주었지요. 삼키지 못하면 입안에서라도 녹여야 했으니까요. 사내의 눈동자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숨이 들리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짧고 얕던 숨이 조금 더 깊게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팔방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더 데워주세요. 그리고 뒷방 문 닫아주세요. 왜? 이제부터는 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주인은 머뭇거리다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다들 밥이나 먹어. 사람들이 마지못해 흩어졌지만 시선은 여전히 문턱을 붙들고 있었지요. 정화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무인복 차림의 여인이 한 걸음만 옮겨도 구경꾼들은 괜히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정화는 그저 서 있었을 뿐인데도 문 앞에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팔방은 뒷방으로 사내를 옮겼습니다. 사내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속이 비어버린 사람처럼요. 정화가 팔방을 도왔고 사내는 뒷방 다담이 위에 눕혀졌습니다. 팔방은 사내의 배를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옆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팔방은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바늘이 있습니까? 정화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바늘, 얇은 바늘.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 무인복 안쪽에서 작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다친 적이 많아서 들려주셨지. 팔방은 가장 가는 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손목 안쪽, 손바닥 아래의 혀를 찾았습니다. 침을 세워 아주 얕게 정확히 눌렀지요. 사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팔방은 두 번째 침을 발목 안쪽에도 놓았습니다. 세 번째 침은 배꼽 아래로 내려가 막힌 숨의 문을 여는 자리에 닿게 했지요. 이윽고 사내의 가슴이 크게 한 번 들썩였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힘겹게 열리는 것처럼요. 팔방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을 조금 더. 사내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보다가 팔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팔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을 뽑고 사내의 맥을 다시 짚었습니다. 맥은 아직 약했지만 이제 끊기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정화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지? 사내는 정화를 보더니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고을 밖에서 온 지나가는 사람이라 하겠소. 정화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치곤 칼집이 많네. 팔방은 옷깃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분이면 지나가는 길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사내의 눈이 팔방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못 지나가는 길도 있지. 해가 기울 무렵 사내는 앉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그는 팔방이 달인 생강물에 작은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팔방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팔방입니다. 팔방. 사내는 그 이름을 입안에 굴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대로 사는구나. 정화가 팔방의 옆에 섰습니다. 팔방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왜? 오늘 밤
다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면 이분은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정화가 팔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계산도 할 줄 아네. 팔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야 갚습니다. 정화는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자 장터 끝자락이 어두워지고 골목에는 느슨한 발소리들이 늘어났지요. 이 시간의 골목은 늘 그렇습니다. 밤 냄새가 사라지면 사람보다 허기가 먼저 걷습니다. 정화는 허리에 검을 살짝 만졌습니다. 오늘 밤 누가 오겠어? 팔방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분을 찾는 사람이요. 정화가 낮게 물었습니다. 팔방은 맥을 짚던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적이든 아군이든 이분이 쓰러진 걸 들키면 일이 커집니다. 그 밤 팔방은 뒷방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주인은 미친 짓이라 했지만 정화가 문 앞에 서자 주인은 더 말하지 못했지요. 사내는 잠들지 못하고 두어 번 몸을 뒤척였습니다. 팔방은 불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등잔불을 낮게 두고 사내의 숨을 들었습니다. 한참 후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글도 아느냐? 팔방은 대답 대신 등잔 옆에 놓인 장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찍어 짧게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생. 사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팔방은 종이를 덮어 두었습니다. 배우고 싶어서요. 어디서? 아무 데서든. 사내는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는 일을 한다. 팔방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일은 몸도 함께 보는 겁니다. 사내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날 살렸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흙을 밟는 소리, 발끝을 세우고 소리를 죽이는 발. 정화가 문턱을 한 걸음 넘었습니다. 팔방은 손끝으로 등잔불을 더 낮췄습니다. 방이 어두워지자 사내의 숨도 더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낯선 사내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방을 훑어보고 등잔불 옆에 앉아있는 팔방을 발견했습니다. 애 하나 있네. 여기서 뭐하냐? 팔방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이 시켜서 장부 정리합니다. 국밥값 외상 장부요. 도둑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팔방의 눈은 그들의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칼이 아니라 작은 주머니, 가벼운 주머니인데도 그걸 손이 자꾸 만지고 있었습니다. 찾는 물건이 그 주머니 크기만 하다는 뜻이지요. 도둑 하나가 팔방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까 낮에 쓰러진 사내 어디 갔냐? 팔방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내요? 그래, 말쑥한 놈. 팔방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터엔 말쑥한 사람이 많습니다. 도둑의 손이 팔방의 멱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난치지 마라. 팔방은 말끝을 바꾸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길래 찾으십니까? 도둑이 낮게 웃었습니다. 애가 질문이 많네. 팔방은 더 낮게 말했습니다. 질문이 많아야 살아남습니다. 도둑은 팔방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손은 검자루에 닿아 있었지만 아직 빼지 않았습니다. 지금 빼면 방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면 사내는 다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팔방은 등잔 옆 작은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낮에 다렸던 생강물 찌꺼기가 남아 있었지요. 팔방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찾는 게 그것이라면 이미 늦었습니다. 도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내 낮에 정신이 없었어. 주머니를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맡겼고요. 주인 어디 있냐? 앞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도둑 둘이 동시에 앞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화가 움직였습니다. 정화는 검을 끝까지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집제로 도둑의 무릎 뒤를 쳤습니다. 소리 크게 나지 않게 근육만 정확히. 도둑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다른 하나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정화는 어깨로 벽을 밀어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방 안은 짧고 조용한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정화는 숨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팔방은 사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정화가 도둑들의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고 그 봉투엔 관아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정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관아 거다. 사내는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앉아 팔방과 정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관이다. 이 고을 원님의 장부를 들여다보러 왔다. 정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원님,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장부를 노리는 자들이 있었다. 팔방은 봉투를 사내에게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고을 안에서 누군가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정화가 도둑들을 묶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사내가 답했습니다. 내가 내일 관하로 가면 저들은 또 칼을 들 것이다. 팔방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내가 팔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가 내일을 가르치려 드는군. 팔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길을 압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길, 장터 뒤 골목길. 거긴 칼보다 소문이 더 빠릅니다.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 낮게 말했다. 좋다. 내일 새벽 너희 둘이 나를 도와라. 새벽 준비는 조용해야 했습니다. 팔방은 감찰관의 손끝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밤새 식어가던 손이 이제는 미지근하게 돌아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속이 한번 얼었던 사람은 길 위에서 다시 식으면 곧바로 무너집니다. 팔방은 생강을 조금 더 갈아 작은 종이에 싸서 감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씹으십시오.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녹이십시오.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 약도 손에 익었네. 팔방이 대답했습니다. 익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팔방은 등잔 아래에서 장부종이 한 장을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아주 단정한 글씨로 짧은 쪽지를 썼지요. 새벽달 굴기 전 우물가. 그 글씨는 장터에서 본 어떤 글씨보다 반듯했습니다. 감찰관이 그 글씨를 보고 잠시 입술을 굳혔습니다.
이 글씨 누가 보면 서당 훈장이 쓴 줄 알겠다. 팔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따라 했습니다. 정화가 물었습니다. 이 쪽지는 누구에게? 팔방이 답했습니다. 도둑들이 앞방으로 갔다고 믿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우물가로 흘려야 합니다. 사람은 늘 가장 쉬운 길로 움직입니다. 쉬운 길을 주면 그 길로 갑니다. 정화는 문 밖으로 나가 장터 뒤편 좁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엔 낡은 새끼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물가로 가는 길에 이걸 걸어둘게. 누가 따라오면 줄이 끊기는 소리로 알 수 있어. 팔방은 감찰관을 부축하며 골목의 그림자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어두운 길, 하지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지요. 감찰관은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길을 참 잘 아는구나. 팔방은 대답 대신 발밑에 돌 하나를 발끝으로 건드렸습니다. 돌이 살짝 굴러가며 바닥이 비어있는 소리를 냈지요. 여긴 밟으면 소리가 납니다. 뒤따라오는 발자국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세 사람은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우물, 낮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던 곳이지만 새벽에는 사람 그림자도 비켜가는 곳. 그 우물가에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 하지만 손등은 굳은 살로 단단했고 허리춤엔 작은 인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감찰관을 보자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감찰관이 낮게 답했습니다. 장부는. 노인은 우물 벽돌 틈에서 젖은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원님이 빼돌린 곡물 장부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나리를 노렸는지 적힌 이름들. 정화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팔방은 그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의 손목을 흘끗 보았습니다. 손목 안쪽에 새 붕대 자국. 붕대가 너무 단정했습니다. 팔방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까? 노인이 놀라 팔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찰관이 낮게 말했다. 저 아이는 묻지 않아도 알아낸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끼줄이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화의 손이 검자루에 닿았습니다. 감찰관이 낮게 말했다. 왔다. 팔방은 우물가 바닥에 젖은 흙을 손끝으로 훑어 발자국의 방향을 한 번에 읽었습니다. 셋, 아니 넷.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발을 끕니다. 무거운 칼을 찬 사람의 걸음입니다. 정화가 한 걸음 앞에 섰습니다. 팔방은 감찰관의 뒤로 물러나 그의 숨이 흐트러지지 않게 받쳤습니다. 감찰관이 팔방에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을 넘기면 너희가 원하는 건 하나 물어보아도 된다. 팔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하는 건? 감찰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더는 국밥집 심부름꾼 으로만 살지 않게 해주마. 팔방의 손끝이 나무 패를 꼭 쥐었습니다. 그 패가 따뜻해진 건 새벽의 온기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똥이 트기 직전 정화는 앞방에서 자는 주인에게 돈을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오늘 밤 값입니다. 팔방은 마지막으로 뒷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국밥 그릇을 나르던 자신이 오늘은 누군가의 숨과 고울의 장부를 함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 나가려는 순간 팔방은 잠시 집 쪽을 떠올렸습니다. 윤씨 부인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 그리고 정화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무릎을 꿇던 그 모습, 그 시각. 윤씨 부인은 마루 끝에 앉아 손끝으로 염주를 천천히 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팔방도 보이지 않았지요. 윤씨 부인은 소리를 내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늘 그랬습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말을 줄이고 숨을 고르는 사람이었지요. 그때 마당담 너머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정화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팔방이 조심스레 따라 들어왔습니다. 윤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화는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정화의 얼굴을 한번 살피고 팔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팔방은 한 걸음 물러서며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마님,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쪽은 날카로웠습니다. 피 냄새가 난다. 정화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검은 안 뺐습니다. 윤씨 부인은 정화를 보고 다시 팔방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을 적으로도 만든다. 팔방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루 아래에 놓아둔 작은 보자기를 팔방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두면 좋겠다. 팔방이 보자기를 풀자 말린 약초 몇 가지와 작은 붓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윤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손이 무엇을 하든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물건이다. 약은 너를 살리고 붓은 너를 증명한다. 정화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윤씨 부인은 조용히 대답했지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아이는 오래전부터 이 집에 잠시 머문 게 아니라 이 집의 길을 바꾸러 온 아이다. 팔방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에만 있을 수 없다는 건 이 순간 확실히 느꼈지요. 그리고 그 길은 오늘 밤처럼 조용히 시작될 겁니다. 한 번의 숨을 되돌린 손길이 내일은 고울의 판을 되돌릴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감찰관이 관아의 문을 열기 전에 팔방과 정화가 먼저 장부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자,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